안녕하세요.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우리 시리즈 두 번째 2강 시작합니다. 자, 2강 데이 2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어떤 지문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재. 자, 교재 우리 친구들 18쪽 다 펴고 계시죠?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인문 플러스 예술이다. 자, 인문과 예술의 어떤 이제 융합 지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예전에는 옛날 문제를 보면은 옛날 이제 비문학, 고등 수능 비문학을 보면 뭐 인문은 인문, 또 뭐 사회는 사회, 또 예술은 예술, 또 과학은 과학, 기술은 기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정신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되게 간학문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학문과 학문을 넘나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그런 어떤 이 학문과 학문의 영역을 결합시켜서 지문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인문과 예술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은 집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을 막론하고요. 이 한옥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몇 번을 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10번 넘게. 그래서 이 한옥의 어떤 그런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더 좋은데요. 자,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 우리 전통 가옥들의 이름도 지붕과 관련이 있다. 그만큼 우리 건축사에서 지붕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말이죠.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집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집의 중요한 요소인 뭐다? 지붕이다. 지붕.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집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붕에 집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붕 첫 번째 문단에서 지붕의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문단 가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한옥 두 가지는 기와집과 초가집이다. 자, 기와집은 기와로 지붕을 만든 집을 가리키고 초가집은 지피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만든 집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가지붕보다는 기와지붕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라 했으니까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줄여보면은 통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죠? 널리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에 대한, 다시 한번, 자, 초가지붕과 뭐에 대한, 기와지붕에 대한, 자, 누구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다. 일반적. 즉, 자,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통념. 일반적으로 통념이 제시되는 경우에는요, 이것을 갖다가 뒤집는 방식으로 다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방향도 있어. 이런 식으로 통념이 제시되면 거의 99.9% 뒤에 어떻게 되냐면 뒤에 흐름이 통념을 뒤집는 방식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혹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흐름. 그래서 흐름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가 예측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초가지붕과 기와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바로 이런 거다. 초가지붕보다는 기와지붕이 더 좋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와지붕이 뭐보다? 초가지붕보다
보다 자, 더 좋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더 좋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이유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자, 초가지붕을 만드는 재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구하기 쉬운 것들이어서 농민이나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고 비교적 비싼 재료로 만드는 기와지붕은 양반이나 부자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초가지붕보다 기와지붕을 갖다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지피나 갈대 같은 풀보다는 기와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기와 지붕이 더 견고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하지만 거봐요. 뒤집잖아.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흐름을 보면은 이거를 갖다 이제 뒤집는 방식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러나 자, 초가지붕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일단 초가지붕의 석가래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초가지붕이 나쁘지 않다고 했으니까 초가지붕의 어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자,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자, 지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옥 중에서 자, 유명한 집은 초가집과 기와집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기와지붕이 좀 더 초가지붕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더 견고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은 자, 초가지붕의 어떤 장점을 얘기하는 걸로 자, 통념을 뒤집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초가지붕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몇 가지가 있냐면요. 초가지붕의 장점 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저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일단 초가지붕의 석가래는 다른 지붕의 석가래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경제적이다. 그다음에 초가지붕의 석가래는 가벼워도 괜찮고 숲에 있는 고든 나무를 베어서 다듬은 뒤 바로 지붕 위에 올려도 될 만큼 크게 가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초가지붕은 환풍이 잘 되며 자, 환풍이 잘 된다. 환풍이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 때부터 쭉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는 그 환기가 잘 되는 걸 되게 중시했습니다. 환기.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타워형 구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죠. 창문이 약간 없어도 돼. 환기가 잘 안 돼도 상관없다. 안에 어떤 구조가 이렇게 좀 이게 멋있으면 된다 이런 건데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환기 그죠? 마통풍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되게 환풍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시했었어요. 여기서도 그런 게 드러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집안의 온도도 적절히 조절해 준다. 자, 보니까 그러네요. 자, 온도 조절에도 이제 강점이 있더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갖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은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 지금부터 좀 우리 친구들이 눈을 반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와지붕과 초가지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각자 나누어서 정리한다. 초가지붕의 특성은 초가지붕, 기와지붕의 특성은 기와지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공통점이 있으면 정리하고 또 차이점이 있으면 정리한다. 그게 곧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은 어떻게 만들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자, 당연히 자, 이어지는 얘기는 만드는 방법. 뭐? 자, 지금 보면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어진다 보시긴 어렵고 자, 바로 이렇게 끊어서 자, 기와지붕과 순서가 지금 기와지붕 먼저 나와요. 자, 기와지붕과 그다음에 초가지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할 겁니다. 보면은 기와지붕은 먼저 나무로 지붕의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판을 깔아 흙을 두껍게 바른 후에 기와를 이어서 만든다. 근데 이제 초가 지붕을 만드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비슷하다. 공통점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지붕을 얹을 자리에 보토라는 흙을 깔아주고 그 위에 풀을 썰어 넣어 고르게 반죽한 질린 흙을 올린다. 그리고 위에 볏짚을 엮어서 이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기아 지붕과 초가 지붕을 만드는 방법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건질 내용은 만드는 방법이 어떻다? 만드는 방법이 자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슷. 하지만 비슷하다고는 했지 똑같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죠. 잘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지붕에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판을 깔아 흙을 두껍게 바른 후에까지랑 그 다음에 지금 초가 지붕 만드는 거 보면 지붕을 얹을 자리에 보토와 자 여기서는 확실히 구별되는 게 이제 보토라는 흙을 깔아준다 해서 보토 이런 것들 이 보토가 만약에 초가 지붕이 아니고 기아 지붕 쪽으로 연결돼서 뭔가 선택지가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보토는 누구 거야? 초가 지붕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 뭐 어떤 A와 B 혹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어떤 그런 대상이 나오면 각각의 대상을 갖다 구별해서 기억해야 된다. 구별해서. 여기서는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왔죠. 기아 지붕과 초가 지붕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들을 갖다가 구별해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갈라놓기. 자, 갈라놓기가 되게 중요하다. 갈라놓기를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옥의 지붕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 비해 훨씬 크고 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날씨 차이가 뚜렷한데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넓은 지붕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을 막아 집안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어떤 겁니까? 자, 정리해보면 지금 나온 정보는 자 우리나라의 지붕 자 지금 우리나라의 지붕이 그냥 지붕이라고 합시다. 지붕 자 지붕이 이 거주 공간에 비해 자 크고 넓은 이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와 같이 한옥의 지붕은 보기에만 멋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물이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였다? 자 한옥은 조상의 뭐가 담겨 있다?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집의 형태가 집의 유형이 뭐 아파트 또 이제 뭐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이제 뭐 통상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집의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한옥을 갖다가 짓는 것이 꾸민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어떤 그런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뭐 여기 지금 지문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요.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을 한번 지어보겠다. 혹은 또 이제 한옥 전문가를 만나서 집의 일부를 좀 이렇게 한옥처럼 개조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옥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이런 지문들에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조금 더 심화된 어떤 그런 지식을 자 책이나 무슨 논문을 통해서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따로 예측 독해 방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냥 흐름 쭉 보고 네 번째 문단점에서 기아 지붕과 초가 지붕의 약간 어떤 그런 차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죠?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윗글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말을 쓰시오. 자, 읽으면서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우리 한옥의 대표적인 지붕에는 모화과 초가 지붕이 있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기와 지붕이죠. 두 개 얘기했잖아요. 기와 지붕, 초가 지붕. 그래서 기와 지붕 와야 과가 되겠죠. 기와 지붕과 초가 지붕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1문단 잠깐 보실까요? 자, 1문단 보시면은 그렇죠. 자, 이 지문의 핵심어 키워드인 바로 지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붕이 집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전통 가옥의 이름도 지붕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문단의 중심 문장은 바로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1번. 지붕은 집의 모양과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마디로 지붕은 중요한 요소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시리즈 1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스텝 1, 2, 3 초반에는요. 이렇게 follow me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데이 3로만 가도 follow me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 follow me 부분은 쭉 그냥 읽으면서 제가 이걸 갖다 줄줄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쭉 복습할 때 내용을 쭉 한번 읽으면서 그렇군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읽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따로 뭐 노트에다가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복습할 때 읽어만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지문이에요. 인문지문. 자, 좌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좌절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며 좌절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보면 글쓴이의 생각은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바로 앞에 좌절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대한다. 이쪽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쪽일까요? 바로 전자가 아니고 후자 쪽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일부 사람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일부 사람들은 바로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은 가혹한 시련으로만 여겨지는 좌절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이유가 뭐냐고요? 좌절을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뭐가 나왔어요? 자문자답 나왔죠. 비문학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자문자답이다. 무조건 자문자답. 그래서 자문자답 나오면은 이 자문자답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면 어떻다? 글의 핵심 정보. 자,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즉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핵심 정보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자답에는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인간이 겪는 좌절, 즉 가혹한 시련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역사 이론을 펼쳤던 역사학자가 있다. 바로 이 사람 되게 유명하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 토인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문명은 인간이 가혹한 환경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면서 고대 중국 문명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토인비의 주장입니다. 학자가 나왔죠. 어떤 전문가가 나오면 그 전문가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견해의 어떤 그런 뭐 사례 근거도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정보가 설명이 나오면 당연히 어떤 정보의 특성을 정리해야 되고 견해가 나오면은 그 견해가 무엇인지를 갖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토인비가 있어요. 토인비. 자, 그럼 토인비의 이론은 바로 뭐냐면 거기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인류의 문명은 자, 가혹한 시련 이거를 겪어서 발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토인비의 견해는 이런 얘기죠. 정말 줄여서 얘기하면 가혹한 시련이 있었기에 뭐가 생겨났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한다면 좀 투박하게 해서 그러면 가혹한 시련 이것을 갖다가 겪어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다. 그러면 이제 가혹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 즉 좌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실패 경험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약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 경험을 되게 두려워하죠. 예, 실패 경험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스트레스 받고 물론 너무 많은 실패를 겪으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실패를 겪으면 자존감이 떨어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패 경험을 겪었을 때 그냥 힘드네 하고 그냥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계속 실패하게 돼. 실패 경험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네. 그럼 왜 그럴까 하고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됩니다. 실패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으면서 나의 약점을 그걸 제거하면, 그죠? 나의 약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면 또 다른 어떤 도전에서 실패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생략됐지만 되게 투박한 어떤 과정이에요. 사실은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시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제 그렇죠. 좀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이 견해에다가 뭔가 얘기를 좀 더 보충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충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양쯔강과 황허강은 중국을 대표하는 강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충을 이제 어떤 얘기로 보충을 하냐면 자, 이것으로 보충하네요. 자, 정리해 보면은 중국의 고대 문명, 가혹한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한 자, 중국의 고대 문명. 이 얘기를 하면서 거 봐라. 자, 토인비 얘기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토인비의 견해를 갖다 이제 사실 뒷받침해 주는 거야, 이게. 이 내용이 토인비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이쪽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해당되는 거. 이게 지금 세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양쯔강과 우리가 황하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황허강이고요. 이건 중국을 대표하는 강이었다.
양쯔강 주변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환경이었다. 반면 황허강 주변 지역은 너무 추워서 겨울이면 강물이 얼고 강이 자주 범람하여 범람 넘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항상 피해가 매우 큰 곳이었다. 하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뒤에 내용 읽지 말고 읽지 말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왠지 양쯔강에서 문명이 발전해서 갔지만 우리 친구들 외우고 있을 겁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외울 때 양쯔강이 있어요? 아니죠. 황허강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발전했죠. 왜? 자 보면은 중국의 고대 문명이 생겨난 곳은 양쯔강이 아니라 황허강이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토인비는 인간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가혹한 환경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를 딱 보면은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날씨가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정말 살기가 좋아요. 기후가 되게 안정적이야. 사실 우리나라 날씨는 별로 안 좋은 거긴 해요. 여름 때는 진짜 덥고 겨울에는 진짜 춥고 이러니까 사실 그 여름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어떤 그런 히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왜? 그냥 날씨가 그냥 사계절을 그냥 늘 안정적이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굳이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뭔가 내가 환경이 가혹하면 그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 과정에서 아주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가혹한 환경에 나를 한번 던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어느 정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뭐 대부분 우리 친구들 공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도 우리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제 적용되는 얘기야. 어떤 과목을 선택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선택해요? 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과목인지 아닌지, 내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 막 나의 어떤 그런 등급 유불리 이런 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과목을 듣고 싶은데 저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하지만 등급의 불리함을 딛고도 내가 과연 이 과목을 선택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면, 내가 더 파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어떤 선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덤벼드는 거죠. 너무 편한 환경에만 있으면요, 이게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주 치열한 어떤 그런 공부 환경,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등수를 조금씩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아무도 공부 안 하는, 예를 들면 100명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10명밖에 안 돼. 그런 상황에서 10명끼리 경쟁해가지고 쉽게 그냥 등수를 딱 이렇게 좋은 등수를 받는, 그렇게 되면은 별 노력 없이 그렇게 좋은 등수를 받는다? 이거는 나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계속 나를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 나를 빠뜨려서 나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하는 얘기랑. 자, 네 번째 문단 보면은 1960년대 초 어느 생물학자는 갓 태어난 쥐 여러 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했다. 자, 쥐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다 묶어봐야 돼. 자, 토인비의 견해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쥐 실험이 나와. 쥐 실험. 갑자기 토인비의 견해 나오고 갑자기 쥐 실험이 또 왜 나올까? 자, 보겠습니다. 그는 쥐들을 두 무리로 구분하여 한쪽 무리의 쥐들을 작은 우리 속에 넣어 어미쥐와 격리하였다가, 격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미쥐랑 같이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떨어뜨려서 그랬다가 다시 어미에게 보내주는 일을 21일 동안 반복했다. 그동안 다른 무리의 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어미쥐들과 함께 뒀다. 그랬더니 21일 후에 두 쥐들은 다른 성향을 보였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어미와 격리되었던 경험을 반복한 쥐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극을 줘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미, 격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미랑 떨어졌던, 분리되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 그래서 자, 어미와 격리되었던, 어미와 분리되었던, 따로 떨어져 본 경험을 많이 한 쥐들은 스트레스 자극을 줘도 그냥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
근데 그리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다. 반면 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체크할 거죠. 쭉 얘기가 가다가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앞과 뒤의 내용이 대조되는 상황, 당연히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이죠. 이런 건 뭐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체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보면 반면 어미와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쥐들은 늘 엄마 옆에서 같이 있던 쥐들, 그죠? 그런 쥐들은 자, 작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쥐 실험을 왜 얘기한 거야? 바로 맨 마지막 문장에 쥐 실험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 실험을 근거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면 앞으로의 새로운 시련을 더 잘 극복해낼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쥐 실험을 통해 증명된 자, 좌절의 긍정적 역할이죠. 좌절의 긍정적 역할을 보여준 실험이 바로 이제 쥐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나는군요.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면 앞으로의 새로운 시련을 다 잘 극복해낼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그럴 겁니다. 이제 성인 남자들 보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아유 그래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보다 낫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각자 어떤 이 가혹한 어떤 시련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처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통해 심리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좌절이 주는 유익함.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 다 보면 이 얘기들은 다 무엇을 이해하기 위하면 다 이 얘기를 뒷받침하려고. 좌절은 유익하다. 자, 좌절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절의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막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좌절은 유익한 거다.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통해 심리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뭐 약간 뭐 그런 거를 많이 겪어봤고요. 그래서 좌절은 나의 힘, 계속 누를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좌절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럴 때 되게 좌절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또 이를 잘 견뎌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틀렸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패기 있게 봤는데 많이 틀렸어. 마음이 아프죠. 막 비가 내려. 하지만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그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나의 잘못되는 어떤 그 문제풀이 사고 과정을 바로 잡아가다 보면 약점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완벽해집니다. 그럼 이제 왜 그게 잘 안 될까?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한답시고 놀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 게임하고 놀고, 게임이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게 될 정도로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빠져든다 그런 얘기죠.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좌절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지금부터는 이제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좌절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를 잘 견뎌내면 스스로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독자들에게 당부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윗글에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읽으면서 바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 들어간 말 뭐예요? 바로 좌절이 되겠습니다.
좌절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 4번인데요. 자, 3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지금 바로 눈을 3문단으로 한번 이렇게 두시죠. 3문단 보면은 자, 2문단에서 언급한 그 가혹한 시련과 관련된 토인비의 주장을 보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토인비는 양쯔강이 아니라 황허강에서 중국 고대 문명이 생겨난 것을 자,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3문단의 중심 문장은 몇 번이에요? 자,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이를 근거로 토인비는 인간에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가혹한 환경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공부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공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막 팩폭한다고, 너무 쓴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필요해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다. 과제 집착력. 어떤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해야 돼. 문제를 푸는 것도 해당되겠죠. 과제를 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것을 갖다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요. 해결하면 돼요. 문제라고 하면 정답을 내면 되죠. 그게 해결인데 어떤 과제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과정. 근데 이 과정이 수월합니까? 수월하지 않죠. 절대.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연속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다가 막히고 이렇게 하다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연속된 실패. 여기서는 좌절이죠. 연속된 실패를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막 차올라.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막 얼굴은 막 붉어져. 빨개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 끝까지 붙잡는 사람. 중간에 그냥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겠다. 포기하는 사람. 물론 이쪽이 더 많지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서 결국 해결까지 갈 수 있다면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다면 그러면 물론 공부를 할 때 이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그게 국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뭐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질 겁니다. 왜냐면 알거든. 내가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계속 시도해서 결국 내가 답을 낸다. 과제를 해결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쾌감, 그 희열감을 다시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환경적인 시련, 즉 좌절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였다. 이건데요. 자, 세 번째 문단 보면은 자, 황허강 주변 지역은 피해가 매우 큰 곳이었지만은 중국의 고대 문명이 생겨난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환경적인 시련, 즉 좌절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 그 황허강 얘기를 통해서 5번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잖아요.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볼까요? 자, 1번. 사람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그럴싸한데요. 이 지문에서는 분명히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성공을 위해서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네.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하지만 윗글에서 내용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글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2번. 모든 사람들이 좌절을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생각한다. 만 아니죠? 예. 1분단에서는 분명히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X. 3번. 인간은 가혹한 환경을 통해서만, 이것도 만 때문에 통해서만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가혹한 환경을 통해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지만, 자, 가혹한 환경을 통해서만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만 때문에 틀린 거죠. 만. 그래서 X. 4번. 지리적인 약점을 피해 이룩한 중국의 고대 문명은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세 번째 문단 보면은 황허강 주변 지역은 뭐 피해가 매우 큰 곳이었지만,
뭐 문명이 발달했다 했으니까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이제 지리적인 약점을 피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고대 문명은 가치가 있다. 자, 중국 고대 문명의 가치를 얘기한 부분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5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인데요. 자, 기억은 지문의 기억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보통은 가혹한 실현으로만 여겨지는 좌절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기억에 대한 답 이걸 쓴대요.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이음절의 글, 이음절 글자 좌절이죠. 좌절의 경험을 통해 바로 심리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잘 견뎌내면 스스로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7번. 자, 윗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죠. 태민.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므로 좌절은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지문에서는 분명히 적절한 좌절이 유익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태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태민이는 지금 윗글을 잘못 읽은 거야. 잘못된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X. 나머지 것만 확인해 볼게요. 나머지 거는 다 적절한 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좌절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유익하며, 그죠? 좌절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문단의 그 내용을 통해서 적절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번 정우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보는 것도 살아갈 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에서는 그렇죠. 적절한 좌절의 유익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고, 준섭이는 실패할 바에는 처음부터 도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주역이도 실패라는 좌절, 그죠? 여기서도 지금 준섭이 자, 좌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밝혔으니까 역시 적절. 주역이는 다음에 있죠. 자, 주역이 여기. 생물학자 실험 보니까 어미가 격리됐던 경험이 오히려 새끼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구나. 그러니까 보면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쥐들이 어미와 격리되었던 경험을 반복한 쥐들이 자, 스트레스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 가도 잘 적응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되었던 경험이 새끼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윗글을 제대로 잘 읽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아까 전에 정답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 2개 했으니까요. 바로 뭐 해야 돼요? 리뷰 어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어휘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나왔어요. 글자 조합하기. 자, 저와 함께 또 하나씩 외쳐봐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는 제시된 글자들을 조합하여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 쓰시오. 자, 까공볕, 축건사, 그 다음에 집옷가, 대분부. 자, 그러면 조합 시작합니다.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다. 뭐예요? 첫 번째 정답은 가공이 되겠어요. 가공. 두 번째 벼의 나다를 떨어내는 줄기, 볏짚이 되겠어요. 볏짚. 그죠? 볏짚 여기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사람이 사는 집. 자, 가와 옥을 합치면 가옥이 되죠. 4번 건축술, 건축양식, 건축 및 건축 문화 따위의 변천 과정에 대한 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 건축사가 되는 거죠. 건축사.
그다음에 5번은 절반이 훨씬 넘어 전체량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수요나 분량이라고 써요. 대부분이 되게 대부분. 원래 이 유형이 좀 약간 뒤쪽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앞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6번부터 9번까지는요. 제시된 초성과 그 다음에 뜻풀이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6번 보시면요. 고호하다, 가하하다 어떤 거죠? 자, 보니까 몹시 무질고 혹독하다. 그러면 가혹하다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가혹했다. 자, 그래서 가혹을 넣어주시면 돼요. 가혹. 그 다음 7번. 고루하다, 기리하다, 구루하다. 뭐죠?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바꿔나 떼어놓다. 격리하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는 그 말에서 격리했다. 격리가 되겠어요. 격리. 그 다음 8번. 바라하다, 보리하다. 뭐죠? 큰 물이 흘러 넘치다. 범람이죠. 이게 좀 어렵다. 자, 범람 꼭 기억하세요. 범람.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거. 그 다음에 9번. 호포, 히피, 하파. 이게 뭐야? 건물 안에 탁한 공기를 밖에 맑은 공기와 바꾸는 거. 환풍이죠, 환풍. 그래서 옷장을 열고 하루 한 번 정도는 환풍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환풍 씁니다. 9번은 환풍. 그 다음 10번부터 12번까지는요. 문맥을 고려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이 책은 중학생들에게 자, 유익이에요, 유한이에요?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10번 정답은 유익 되겠습니다. 유익. 그 다음 11번은요.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 거룩, 이룩이겠죠. 예, 이룩 하다. 그 다음에 12번. 강원도 삼척에는 여러 채의 너와집, 기와집들이 모인 너와 말이 있다. 너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너와집이 되겠죠. 예, 너와집. 그러니까 지금 보면 들어갈 말은 너와 집. 너와 집. 이걸 체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자, 마지막입니다. 자, 13번부터 15번까지는 보기에 제시된 초성과 뜻풀이를 참고해서 다음 문장의 빈칸에 지금 들어가기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보기 보면은 오보제, 아버지, 뭐죠?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것. 이건 일반적이죠. 일반적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14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14번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4번에 채워 넣습니다. 자, 14번에 일반적 넣을게요. 그 다음에 가지지, 그즈즈, 이거 뭐야?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것. 아, 그렇죠. 경제적.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13번에. 공부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면 시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연결시키면은 문명이 되겠죠. 문명.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하고 세련된 삶의 모습을 뜻한다. 그래서 문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고대 문명이 생겨난 곳은 황허하게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리뷰 어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2강도 끝났고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또 3강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매 지문을 배우면서 우리의 어떤 배경 지식도 향상되고 우리의 독해력도 향상되는 그 기분, 그 희열감 계속 느끼시면서 기분 좋게 즐겁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더 힘내라고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